자, 2012년 총선 당시 박근혜 비대위처럼 미래 권력을 1순위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한동훈 장관, 네, 이렇게 구원투수로 등판한다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한동훈 장관은 미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보면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얼굴로 총선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목소리가 있나 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한국갤럽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보면 19대 16으로 오차 범위 내에 있고요. 또 국민일보 여론조사도 보면 24대 19로 많이 따라 올라온 한동훈 장관이 많이 추격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런 싸늘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비대위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거론되는 이름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비대위가 아니라 용산의 당권 인수위원회로 보일 정도입니다. 문제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게 당을 넘기는 국민의힘의 비대위는 더 큰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정치 훈련을 할 때는 타협과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치면서 정치적 훈련을 걷게 되는 거거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적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위가 왔을 때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다 죄다 검찰 출신들이 다 하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립각을 세우지 못하는 한동훈 장관은 결국 윤석열 정부하고 등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에 나오면 정권 심판론으로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위치해 있는 부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권 핵심 관계자의 발언으로 뭔가 당원들의 의중이 한동훈 장관 측으로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한동훈 장관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민의힘이 정말 이번 총선에서 이길 생각이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번 선거는 중도층 민심을 견인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낮게 평가하고 있죠. 여러 실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물으니까 모른다 그랬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세세한 혐의도 정말 자세하게 언급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스탠스로는 대통령의 그림자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어떤 쇄신과 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이란 평가했는데 그 이후의 모습 여태까지 전혀 변한 바가 없어서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주로 칭찬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왔었는데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 장관은 저는 좀 우려가 있을 거라 봅니다. 한동훈 장관도 총선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면 자기 희생을 요구받을 것이고 속담을 험지 출마 같은 거 요구받을 테고 그다음 많은 사람을 지금 속아내야 되는 선거입니다. 누구 속아내는 거로 해가지고는 잘 되기 어렵습니다. 적이 많아지죠. 안 하면은 선거 지는 거고 뭐 이런 상황에 놓이면은 피해가야 됩니다. 자, 서 변호사님.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꾸려졌을 당시에 결국 비대위원장은 사실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 그 지역구 출마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비례대표로 출마하고 했는데 2010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 10번으로 출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에 그럼 한동훈 장관은 지역구 출마,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지역구 출마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 선거제도 변수가 있죠. 예. 옛날에는 이제 병리병이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아직 연동형입니다. 예. 이게 바뀐다면 저는 비례로 가는 게 맞다 봐요. 예. 전국 선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뭐 비례 안정권도 좋고 아니면 이제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뭐 아예 뒷번호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비대위원장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잖아요. 예. 저는 한동훈 현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이준석이다. 왜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없었으면 젊은 청년 정치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휘젓고 다녔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급부상하면서
이준석 바람이 완전 꺼져버렸지 않습니까? 아, 신당 움직임에 조금 한동훈 장관의 그 출연이 찬물을 끼얹었다. 그렇죠. 특히 대구도요. 대구에서도 이제 그 한동훈 현상이 아주 있거든요. 이준석 바람이 완전히 한동훈 바람에 꺼져버린 이런 데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약간 이게 그 질투심 겸해서 좀 이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가 되는데 정청래 최고가 비대위원장 한다. 그럼 이게 제 입장에서는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 왜냐하면 선거에 도움되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을 자꾸 이게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무섭기 때문이죠. 진짜 땡큐고 진짜 한동훈 장관이 만만하다면 이게 환영을 해야죠. 왜 비판합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그 확장성 아주 이제 그 중도 확장 앞으로 이게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준석 신당 창당 시 정당 지지도 추이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11월 중순에 비해서 12월 중순 한 달 정도에 서서히 좀 낮아지는 아직 창당을 한 27일 정도로 하고 있고 오늘도 한 언론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는 거의 90% 이상 신당을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당 작업이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윤 대표님,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저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이제 그거를 처리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 수 있었는데 못 시켰다는 게 보수층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예. 내일 모레입니다. 월요일 날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수사 의혹으로 이제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도 송 전 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한동훈 장관이 순조롭게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보면은 영장 이제 그 결과를 봤을 때 물론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한동훈 장관 측이나 보수층에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다툼의 여지는 있었고 또 확실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와는 반대로 이번 송영길 전 대표의 건은 사실은 조금 더 명백해 보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영장이 또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오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는 실은 당원들이 평가하고 문제고 또 지지층이 평가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 문제로 인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 자체가 좌초될 정도의 수준은 부담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 장관이 아까 장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을 향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언변을 구사했지만 이런 분들 또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들과 만나서는 아까처럼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법안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개월간 굉장히 위로받았습니다. 장관님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전기가 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합니다. 너무 얘가 참 올바른 애였었거든요. 제가 그 글을 봤어요. 안경 너머 보이는 한 장관님이 이걸 받아주신 게 아닌가. 전 장관님 울지 않을 거예요. 예. 지금까지 많이 우셨으니까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저 영상이 의문사했던 거죠. 홍정기 일병이 의문사를 했는데 이제 군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네.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나라를 향해서 배상 책임을 물었는데 그 부분이 이중 중복이다 해서 나라에서 안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10월달에 법안이 발의가 돼서 이제 진행 중입니다. 아직 법사위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저 영상이요. 법무부에서 찍은 영상이 벌써 조회수만 20만 건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 굉장히 무섭고 날카로운 사람이지만 저런 모습에서 또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 고 홍정기 일병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예. 군에서 제대로 치료를 당연하지만 못 받았습니다. 예. 결국엔 사망을 했고 이 유족들이 배상을 물으려고 했는데 국가배상법이 유족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좀 대단히 모순된 법률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물꼬를 법무부가 튼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일보한 어떤 발걸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사실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던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없애겠다고 했고 실제로 없앴습니다. 이런 행보는 당연히 칭찬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정치인이 됐을 때, 그리고 정말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됐을 때 얼마나 장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거는 당내에서도 사실 문제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세습 정치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이중대, 대변인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당장 뭐 비주류, 비윤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우리가 국민의힘이냐 용산의힘이냐, 왜 짜고 와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미느냐, 북한 세습 4세 세습을 준비 중인 김주애냐, 백석이하러 가서 정말 대통령 탄핵당하는 걸 보고 싶으냐, 이런 격한 반응을 쏟아냈고, 또 친윤 의원으로 꼽히는 이용 의원은 어디서 탄핵을 언급하냐, 그만하냐 그래서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반응들은 물론 지금 일부입니다. 비윤계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소수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표현의 문제가 있죠. 아무리 그렇지만 북한의 김정은의 딸 김주애에 비해서 그런 예. 표현을 한다든지 또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검도를 넘은 지나친 발언이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근본적으로 저는 오히려 저런 의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뭐랄까 비공개 의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비상대책위로 간다라면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를 자본하게 놓고 예. 그런 역할에 맞는 인물들을 솔직히 뭐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하든 예. 그렇게 논의하는 게 낫지. 지금 겉으로는 뭐 당청 관계 수평적으로 얘기해 놓고 의총을 열었을 때는 이미 사실은 수직적인 관점에서 안테나 세워서 대통령실이 누구를 비대위로 밀까를 상상해서 한동훈을 일 것이다라고 보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충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드러내놓고 답을 정해놓고 의총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예. 그 발언은 좀 심했다라고 심했죠. 하셨어요. 예, 서정 변호사님. 지금 이제 비판이나 비유에도요, 레드라인 최소한의 금도가 있는 겁니다. 이건 넘어도기 한참 넘은 거예요. 제가 김웅 의원께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북한의 노동당입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리설주입니까? 왜 한동훈 장관이 김주애가 돼야 됩니까?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저는 진짜 잘못된 게 비유고요. 예. 이런 분들은 반드시 더 나쁜 게요. 지지층들이 비판이 오니까 그러면 겸허하게 비판을 받고 반성하고 자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오래간만에 욕설 문자가 쏟아진다. 바르게 살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이 바르게 살고 지지자들이 비판하니까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은 반드시 컷오프시켜야 된다. 이래. 그거 너무 반드시 컷오프시켜야 된다는 거는. 지금 본인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